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영업기업 대표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 전원합의로 개성공단 지원 예산 703억 원과 금강산 내륙기업 지원 90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통일부의 반대로 2017년도 본예산 최종안에는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정농단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124개 입주기업과 66개 영업기업 그리고 5천여 개의 협력기업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와 통일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기업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정부 질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피해 기업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다시 피해 기업 중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영업기업 대표분들을 모셨습니다. 개성공단 영업기업과 같은 현금 유동성이 큰 사업 형태의 기업에게는 영업 손실에 대한 현실적 기준 도입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입주기업의 기준잣대로 실질적인 피해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부터 엄동설안의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하십니다. 추석만은 따뜻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절박한 호소를 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살을 내는 겨울에 길거리로 떼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부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선에 의해 절단난 개성공단 기업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개성공단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다음은 윤석규 개성공단 영업기업 대책위 위원장님의 말씀과 그리고 산자위 소속의 유동수 의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동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의 인천 기안갑 유동수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국정농단 기사에 홍수 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제조기업, 협력업체 등과 달리 소외받는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정부 확인 피해 금액과의 차액 3천억 편성과 현실적인 기준 도입에 대한 통일부의 반대 보류로 그들은 또다시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갈등이 해소됐다 이러면서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다수가 수혜를 입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곱는 부분은 빨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 농성에서 보았듯이 더 이상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여 거리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현실적인, 실질적인 피해 기준의 도입과 예산액 편성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윤석규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마무리해야 할 이 시기에 저의 영업기업 대표자들은 부도 직전의 회사를 정리하여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 당국이 누누이 말해온 지원과 보상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현실을 알리고자 오늘부터 이곳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천막 농성에는
영업기업 66개 업체의 대표들이 전원 참석할 것이며 저희들이 찬바람 몰아치는 엄동설안에 천막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업기업들은 계속영업 공업지구의 건설, 유통, 기타,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약 5, 6천만 불의 매출을 달성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상당 부분의 기여를 하였음을 자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영업기업의 영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영업기업은 마치 세탁소, 당구장 등 영세 업종인 것으로 보도된 경우도 있었고, 정부 당국 역시 입주 기업과 견주어 볼 때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저희 영업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첫째, 우선 공단 중단 결정 당시 당직 체류인은 184명 교대 인원만 2월 11일 방북 방침을 세우면서 영업기업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로 63명을 방북시키면서 이때 또한 영업기업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월 21일 대정부 질의에서 투자자산 순으로 우선 배정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저희는 이 출입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방북자 247명 자료 공개 요청을 하였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성공단은 최소 3일에서 7일 전 방북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갑자기 증언한 인원이 이 절차를 따랐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둘째, 영업기업에서는 당시 기방북 신청자조차도 방북에도 배제되어 자산 반출, 관련 서류 반출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해금 0원인 기업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을 제조 기업에 맞추다 보니 실지 투자 자산을 빼면 개성공단 퇴직 근로자 위로금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된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사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영업기업이 유통건설과 같이 개성 현지의 모든 사업기관이 있고 현금 흐름에 의지하는 형태이다 보니 중단 사태에 직면할 경우 직원들을 빨리 퇴직시킬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대표들만 남게 되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상 해외 현지 진출 지사와 체계가 동일하여 결제 패턴이 늦습니다. 한 업체에 납품을 하려면 적게는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결제가 돌아오다 보니 영업기업의 피해가 막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영업기업들이 제조기업과 소송으로 번져 제조기업들과의 외면을 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지원에서 충분히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저희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홍영표 통일부 장관님께서 몸소 저희 영업기업들을 돌아보시어 추가 지원책 마련, 경영 정상화,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시어 이 겨울까지 믿음만으로 버텨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만이었습니다. 제조기업에게 공장 임대, 건축의 혜택, 해외 진출 시 혜택 자구 지원책이 주어졌다면 의당 저희와 같은 현금의 흐름이 주가되는 영업기업에게는 영업손실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13년 중단 때부터 눈덩이 같은 빚과 잃어버린 사업터전 영업손실금도 제대로 된 지원금도 없이 어떠한 재기의 가능성도 없다 보니 남녀를 불문하고 일용직 알바 등 내팽개 친구 엄동설안에도 천막 농성에 모두가 동참하려는 것이고, 이렇게라도 우리의 소리를 내고 싶어하며 정부의 감원 이설이 저희를 길거리로 떠다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사의 각오로 농성에 임할 것이며 정부는 결자 해제 지원으로 보상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개성영업기업 비상대책원의 윤석규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